안녕하세요. 진태산입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관광객들의 해외 비문명적 행동이 빈번하게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줄서기 무시, 소란 피우기, 쓰레기 무단 투기, 타인과의 충돌 등 여러 상황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2명의 중국 다마가 줄 서는 문제로 큰 몸싸움을 벌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장 영상에 따르면 두 사람은 언쟁에서 시작해 결국 서로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물리적 충돌을 벌였고, 이에 따라 한동안 현장이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일본 경찰이 중재를 시도했으나 언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상황은 더욱 난감해졌습니다. 일부는 경찰이 격투기 심판 같았다며 농담 섞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중국 국가 주석 시진핑의 중국인은 중국인을 때리지 않는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왜 말을 듣지 않는가라고 조롱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외국에서까지 망신을 당하고 있네, 이제 전 세계에서 중국 다마의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됐다. 정말 모두에게 미움을 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일본 여행에서 가장 짜증났던 일이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비행기 좌석 번호가 지정되어 있음에도 굳이 줄을 서서 먼저 탑승하려 하고 남의 자리에 앉아서는 뻔뻔하게 윽박지르는 중년의 중국인들을 자주 봤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이들은 따마들이 일본이나 대만에 왔을 때만 이렇게 당당하게 행동하는 것 같다. 러시아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가는 경찰에게 목을 밝힐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해외에서 중국 관광객들이 줄서기 문제로 논란을 일으킨 사례는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9월 말에는 도쿄 디즈니랜드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도쿄 디즈니에서 한정판 더피곰 상품이 판매되자 많은 팬이 아침부터 줄을 섰습니다. 그러나 일부 중국 관광객들은 빈방석을 사용해 자리를 차지하고 개장 전에 새치기로 입장해 진열대에 있는 더피곰 상품을 싹쓸이해 다른 관광객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일부 중국인들은 치밀하게 계획하여 역할을 분담해가며 얌체처럼 줄을 끼어들고 상품을 대량 구매하고 결제하는 등 질서를 무시한 채 한정판 상품을 싹쓸이 했습니다. 한 중국 관광객은 그날 3,500달러 상당의 상품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디즈니 직원들이 이들의 새치기 행위를 저지하려 했지만 이들은 오히려 크게 반발했습니다. 많은 일본인 관광객은 이러한 행위가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정상적인 쇼핑 경험을 방해한다고 분노를 표했습니다. 중국 관광객의 해외 비문명적 사건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태국 춘무리주의 녹산 야생동물원에서는 한 중국 관광객이 새총으로 나무 위의 동물을 겨냥해서 공격해 공분을 샀습니다. 이 사건은 영상으로 촬영되어 소셜미디어에 올라왔으며 동물원 측은 경찰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영상 속 이 여성은 핑크색 상의를 입고 야구 모자를 쓴 채 다른 관광객들 앞에서 새총을 사용하는 모습을 자랑했으며, 이를 제지하려는 태국인들의 시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중국 관광객들로부터 칭찬까지 받았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의 이런 비문명적 행동은 여러 나라에서 점차 더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최근 태국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태국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네티즌은 일부 중국 관광객은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 그들은 자국의 나쁜 습관을 여기까지 가져와서 정말 불쾌하다고 말했습니다. 한 태국 네티즌은 뷔페 레스토랑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며 중국 관광객들이 도착하자마자 돼지고기와 새우를 통째로 가져가 버리며 주변 사람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큰 소리로 떠들었다는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많은 태국인들에게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며 그들의 소양이 부족하고 무례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중국 관광객들이 대개 중국인 가이드와 함께 이동하며 식사와 쇼핑, 숙박까지 모두 중국인이 운영하는 상점에서만 이루어지는 폐쇄적인 소그룹을 형성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이들 관광객이 현지 규칙을 존중하지 않으며 자국의 나쁜 습관을 타국에까지 퍼뜨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과거 중국에서 일어난 동물원에서 공작새를 던진 사건을 언급하며 이러한 비문명적 행동이 해외로 확산되는 것에 실망을 표했습니다. 부끄럽게도 이런 나쁜 습관을 해외까지 퍼뜨려 중국 관광객의 이미지를 더욱 나쁘게 만들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편 중국 관광객의 비문명적 행위는 일본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일본 나라공원에 사슴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외국 관광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일부 중국 관광객들은 이들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을 보입니다. 나라공원의 사슴은 신의 사자로 여겨져 국가보호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매년 나라 사슴보호협회가 공원 내 사슴수를 조사합니다. 최근 한 일본인이 나라공원에서 흰색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은 중국 관광객이 사슴에게 발길질을 하고 심지어 사슴이 도망가도 쫓아가며 발로 차고 길을 지나가던 다른 사슴에게도 손 찍어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중국 관광객이 나라공원에서 사슴 먹이용 과자를 사슴 배설물을 묻혀서 새끼 사슴에게 먹이로 준 뒤 그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올리면서 현지 주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를 본 일본 네티즌들은 이런 중국인들은 당장 추방해야 한다, 체포해야 한다, 동물에게 폭력을 가하는 비열한 것들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강한 비난을 표했습니다. 일부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사슴인데 왜 이 중국인들을 체포할 수 없는가 라며 분노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지 주민들과 경찰은 비문명적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공원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부 일본 관광객들까지 자발적으로 공원을 순찰하며 이러한 행위를 제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 매체에서도 제주도에서 발생한 중국 관광객의 무례한 행동을 보도했습니다. 길거리에서 무단으로 배변하거나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하는 등의 행동이 포착된 것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이는 상당히 비문명적인 행동입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애완견 주인들은 배설물을 치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부 중국 관광객들은 공공장소에서 거리낌 없이 배변 후 방치해 많은 한국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지역의 이미지를 해칠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의 문명적 소양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앞에 제주에서 찍은 한 영상에서는 젊은 엄마가 아이를 길가에서 공공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배변하게 하는 모습이 포착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 네티즌은 중국인 관광객이 많은 곳이나 중국인 중심의 행사에는 가지 말라고 경고하는 글을 올리며 이 같은 경향을 보여주는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얼마 전 상해에서 출항한 한 호화 크루즈에서는 며칠 동안 여러 차례 승객 간의 언쟁과 심지어 몸싸움이 발생했습니다. 승객들은 승선 때부터 크고 작은 다툼을 벌였으며 식사 시간에는 자리를 차지하고 음식을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 자주 다투었습니다. 자칫 자리를 놓치면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고 사람이 몰린 시간을 피하려고 늦게 식당에 가면 대부분 빈 접시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크루즈 내 자율배식 공간은 일종의 전쟁터로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중국 관광객의 전반적인 인격적 소양 형상이 필요하다고 한탄합니다. 또한 중국 따마들의 해외에서의 비문명적 행위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태국 공항에서 중국 따마들이 음악을 틀고 1시간 넘게 춤을 추는 모습은 현지인과 외국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으며 동시에 당혹감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광장무가 흔한 문화적 현상이지만 외국 공항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따마들이 춤을 추는 모습은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이러한 행동이 공항에서의 편안한 이동 경험을 방해하고 중국 관광객의 이미지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불쾌감을 표하기도 합니다. 또한 스리랑카의 길가에서 중국 따마들이 야생 채소를 채취하는 영상이 공개되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를 채취의 즐거움으로 여기기도 하지만 외국에서는 무례하고 비문명적인 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중국 따마들이 지나간 곳엔 풀 한 포기도 남지 않는다며 공산당의 문화적 영향이 이기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의견에서는 중국의 공공시설과 노동제도가 국제기준에 맞춰 변화한 것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화장실, 8시간 근로제, 담배 포장지의 건강경고 표기 등이 그러한 변화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평가들은 공산주의가 중국의 전통문화와 도덕적 기준을 파괴한 후 현재의 중국과 세계 문명 간의 큰 격차가 벌어졌다고 지적합니다. 중국 내에서도 관광 중 비문명적인 행동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열차에서 다른 승객이 마스크를 착용한 것에 대해 한 따마가 격렬히 항의하는 영상이 공개되었고 이에 따라 주변에 있던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불편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공공장소에서의 예절 부족에 대한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따마의 행동에 불만을 표하며 공공장소에서 과도하게 소리를 높여 싸우는 것은 교양 부족을 드러내는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상황의 전후 사정을 모르는 채 누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수는 없지만 따마의 이성을 잃고 지저대는 무례한 고성에 무력해진다고 언급했습니다. 한 해외 네티즌은 2020년 코로나가 심각할 때 슈퍼마켓에 마스크 없이 갔지만 아무도 나에게 뭐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직원이 마스크를 건네주며 착용을 권했다. 영상 속 여성은 열차 승무원도 아닌데 고객들을 강요할 권한이 없다. 가볍게 말해도 되는데 무례하게 욕설을 퍼부은 점은 매우 지나치고 소양도 없음을 느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한 기차역에서 중년 여성이 상점 직원과 논쟁한 후 분노를 이기지 못해 자기 머리로 선반을 들이받는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은 중국 따마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님을 실감했다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일부 평론가들은 개인의 이기적인 행동이 집단 속에서 보편화될 경우 원래 존재해야 할 수치심과 자기 억제력이 점차 사라진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혼자일 때는 몰래 침을 뱉는 사람이 많지만 모두가 같은 행동을 할 때는 오히려 공개적으로 행해지며 집단 행동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러한 집단적 이기주의에 대한 사회적 수용 정도는 한 민족의 성격과 도덕적 기준을 반영하는 지표라고도 평가됩니다.
중공은 75년간의 세뇌 선전을 통해 중국인의 정상적인 사고를 교란하는 데 성공했으며 주로 정보의 독점 및 검열, 끊임없는 교육 및 세뇌, 중공 전체주의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한 무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접하는 것은 사람들이 무지함을 벗어나고 독립적 사고 능력을 기르는 중요한 길입니다. 그러나 중공은 정보를 독점하고 대중들이 다양한 정보를 얻지 못하게 하여 독립적인 사고를 형성하지 못하게 하는 우민화 정책으로 인민들을 바보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중공은 단순히 정보만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석까지도 독점해 유일한 공식적 설명만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대규모 선전을 통해 사람들은 이러한 편향된 관점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하여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하게 만듭니다. 이와 같은 일방적 정보 유입은 사람들의 사고를 좁고 고정된 틀에 가두며 점차 극단적인 사고로 발전하게 만듭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